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코소보가 미국과 과테말라에 이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연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터키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키프로스와 그리스와 체결한 동부 지중해 해저 전력망 사업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란은 지난 15일 새로운 지하미사일 저장기지를 공개했고, 이스라엘은 드론 및 로켓 공격을 방어하는 신형 아이언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코소보가 미국과 과테말라에 이어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연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체코도 예루살렘의 새로운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아랍리그는 이를 두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지난 3월 14일 코소보가 예루살렘 시내에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공식 개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과테말라에 이어 세 번째며 유럽 국가와 무슬림 국가 중에서는 최초입니다. 코소보는 지난해 9월 미국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후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열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날 코소보 외교부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백악관에서 서약한 대사관 이전을 오늘에서야 이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3일에는 체코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공간을 개설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었던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바비시 총리는 이날 이번 공간 개설을 두고 이스라엘과 체코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위대한 도시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 공간은 정치, 경제 협력은 물론 영사까지 많은 업무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체코는 주 이스라엘 대사관은 여전히 텔아비브에 머무르고 예루살렘에 있는 새로운 공간은 대사관의 지도 아래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소보와 체코의 이런 행보를 두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아랍리그는 강한 어조의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대사관 이전은 팔레스타인 주민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노골적인 타격인 동시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랍리그의 사무총장인 아흐메드 압둘 게이트는 개별 국가의 대표단 설립으로 예루살렘의 법적주의가 훼손됐다며 동예루살렘은 여전히 국제법 관할 구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터키가 지난 8일 이스라엘이 키프로스와 그리스와 체결한 동부 지중해 해저 전력망 사업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프랑스 및 그리스, 키프로스가 치룬 합동 해군 훈련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키프로스, 그리스가 동부 지중해의 해저 전력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체결했습니다. 유로 아시아 인터커넥터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약 60억 달러 규모로 1900km 길이의 케이블이 2700m 수심의 지중해 해저면을 횡단하는 세계 최장 해저 전력망 연결 사업입니다. 비상시에 전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공공사업으로 인정받아 사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와 프랑스가 지중해 해역에서 합동 해군 군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시된 이번 훈련은 수중 전투 시뮬레이션과 수색 및 구조 시나리오 등을 수행한 대규모 훈련으로 이스라엘의 주도하에 실시됐습니다. 터키는 해저 전력망 사업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터키 관련 통신은 지난 15일 이스라엘, 그리스, 그리고 유럽연합은 동부 지중해역 해저 전력망 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터키 당국의 공식 외교 서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공식 서한에서 해저 전력망 사업에 대해 선로 작업을 위한 사전 예비 공사 등의 모든 제반 사업은 터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번 해저 전력망 사업 구간이 지중해 분쟁 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터키는 해당 지역에서 자국 해군의 지원 아래 천연 지원 탐사 활동을 벌이다가 그리스 및 유럽연합과 외교적 갈등을 벌인 전력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유의미한 동맹 국가가 없는 터키는 러시아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나토 및 유럽연합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키프로스, 그리스 3국이 경제, 군사 및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중해 해역 활동에 대해 터키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판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이란은 지난 15일 새로운 지하미사일 저장기지를 공개했고 이스라엘은 드론 및 로켓 공격을 방어하는 신형 아이언돔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군의 새 지하미사일 저장기지를 공개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이날 행사를 방영하면서 해당 기지를 미사일 도시라고 묘사했습니다.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이날 공개 행사에서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해군력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새 미사일 기지가 레이더와 교란 시스템, 전자전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지만 미사일 기지의 위치와 보유 미사일 종류 및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남부 걸프 해역 지역에 지하미사일 기지를 개발해왔으며 지난 1월에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지하미사일 기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하기지에 배치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2,000km로 인근 중동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그 타격 반경에 들어갑니다. 이란은 유엔의 금수 조치로 인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방위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현재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6일 다양한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박격포를 탐지, 추적 및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제 선행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신형 아이언돔은 헤즈볼라 및 이란계 후원 무장단체의 드론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신형 아이언돔은 동시다발적인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상정한 다양한 방어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스라엘 공군방어사령부의 최종 시험 단계도 통과했습니다.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은 다층적 미사일 방어와 같은 첨단 방위 산업의 기술력은 이스라엘 안보의 중심축이라며 이번 성공을 환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기구의 국장인 모셰 파탈은 이번 신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공군과 해군에 신속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